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7번째 시간이고요. 신소재에 관해서 간단하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의 역사와 신소재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재의 문명과 발달 과정, 인류 문명에 의해서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가, 이제 인류의 역사는 인류가 사용한 소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석기시대는 돌이었고요. 청동기시대는 청동,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을 썼고, 그 이후에 철기시대는 철을 재련하면서 이제 문명이 크게 발달을 했다. 그러니까 신소재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재료보다 더 뛰어난 성질을 가지거나 새로운 성질을 가진 것.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석기시대 때는 이제 돌이었는데 그 돌보다 강한 이제 청동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청동기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청동보다 강한 철이 또 그 다음에 재련이 되면서 이제 기존보다 계속적으로 더 뛰어난 성질을 가지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기술 발전 또는 이제 전쟁 같은 데서 이제 승리를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간단하게 요거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거 하냐면 신소재를 이제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죠. 우리 최근에는 어떤 것도 나왔었냐면 이제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인류는 되게 다양한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신소재의 종류는 신소재에서 이제 이 소재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지각으로부터 금속이나 비금속 물질을 얻기도 하고, 생명체로부터는 각종 유기물을 이제 얻어내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조합해서 이제 신소재를 만들어낸다 라는 거고요. 현대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을 이끈 대표적인 거 뭐냐면 이제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는 이제 규소, 실리콘이 대표적인 소재죠. 광물에서 이제 규소를 추출하는데, 지각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우리 지구의 지각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규소였고요. 물론 첫 번째로 많은 건 산소니까요. 그리고 이 규소를 이제 추출을 하는데, 어떤 걸로 추출을 하냐면 이제 플루오리나 수소, 불산이라고도 하고 플루오리나 수소라고도 하는 건데,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이 유리를 녹여요. 근데 이 유리의 주성분이 실리콘, 규산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규산염을 녹일 수 있다, 즉 규소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산을 이용해서 이제 규소를 이제 추출을 한 다음에 순수한 실리콘을 먼저 얻어내고 순수한 규소를 얻어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소량의 다른 원소를 첨가한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핑이라고 불러요. 소량의 다른 원소 첨가, 도핑, 도팡 아니고 도핑이요. 도핑이라고 하고, 반도체에다가 이제 13족이죠. 13족 원소인 붕소 같은 거, 요거 이제 도핑을 하면 이제 P형 반도체가 되고요. 15족 원소를 도핑하면 이제 황이나 알세닉이나 이런 거 도핑을 하면 이제 N형 반도체가 돼요. 그래서 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이제 접합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는데, 트랜지스터라고, 요 P형하고 N형을 접합을 해서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반도체로 이용을 하고 있다. 여러분 알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신소재 활용에는 이제 집적회로, IC 회로라고 보통 얘기하고, 뭐 발광 다이오드, 태양 전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반도체가 여기 또 밑에 나오기는 해요. 어쨌든 보면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는 액정인데, 액정은 이제 고체 결정의 성질을 그러니까 되게 크리스탈이라거든요.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하는데, 액정, 그래서 LCD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액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체 결정의 성질을 지니면서도 이제 액체처럼 유동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얘기가 되죠. 얘가 이제 전기적으로 그 리퀴드 크리스탈이 이제 회전을 해요. 그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에 따라서 리퀴드 크리스탈의 회전 정도를 이제 조절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빛의 투과 정도를 조절을 해서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얻어내는 거고, 얘는 여기 밑에 보면 되고요. 이건 리퀴드 크리스탈이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좀 전에 보여줬어요. 13족, 15족 원소를 도핑, 규소나 절마늄 같은 14족이거든요. 14족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거. 이제 13족 원소 붕소 같은 거 도핑하면 이제 P형 반도체, 15족 원소 황이나 알세닉 같은 거. 황이 아니죠. 인이지, 인. 미안해요. 황 아니고 인. 요런 거 이제 도핑을 하면 N형 반도체가 되고, 요렇게 이제 요 둘을 이제 합친 뭐 다이오드랑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요런 것들 이제 만들어낸다 라는 거고, 다음에 넘어가면요. 초전도체하고 그래핀이라고 나오는데, 초전도체 되게 말이 많았어요. 초전도체 이제 뭐 상온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즘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이제 선생님이 봤던 초전도체 중에 이제 고온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약 120 켈빈 정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이거 영하 150도 정도 되죠. 영하 150도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즉 아직도 상온의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고, 이 초전도 현상은 언제 처음 발견이 됐냐면 여기 임기온도 여기 4.2 켈빈인가 3점 몇 켈빈이었나, 이렇게 이제 임기온도 이하에서, 특정 온도 이하에서 이걸 이제 임기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전기 저항이 0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뭐였냐면 이제 자석이 이렇게 초전도체 위에 이렇게 떠 있더라, 자석이 뜨게 되더라 라는, 요걸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요. 초전도체 밖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서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전기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류를 이용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반영구적으로 전류를 이용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은 되게 획기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낮출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꿈의 물질, 꿈의 소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 이제 상온까지 올라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초전도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극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서 당연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상용화는 되지 않았어요.
초전도체 성질은 전기저항 0이므로 에너지 손실 없이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즉 뭐다? 우리가 한 번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 에너지 손실 없이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손실 없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되게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가겠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에너지가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 같은 거, 그래서 그 열차를 이제 공중에 띄워서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네오디뮴 자석은 그냥 간단하게 요거는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요건 간단하게 보면 되고,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해서 만드는 되게 강한 자석,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게 있고, 그보다 중요한 게 이제 그래핀인데, 그래핀은 어디서 얻었냐면 흑연으로부터 얻었는데, 흑연이 요 그래핀이 되게 그래핀층이 되게 다양하대. 되게 많은 그래핀층이 이제 층층이 쌓여 있는 게 흑연이에요. 되게 많은 요런 이제 넓은 그래핀 판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게 이제 흑연이고, 여러분 그 연필이 흑연으로 돼 있잖아요. 연필 샤프가 흑연으로 돼 있으면 그 우리가 이제 글씨를 쓸 때 종이에 이 흑연이 층층이 묻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층층이 묻어 나오는 거다. 탄소가 육각형 밀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벌집 모양이죠.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탄소 하나가 원래는 결합을 4개를 해야 되는데 탄소는 4개의 결합, 탄소는 4개의 결합을 해야 되는데 탄소는 4개의 결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탄소 하나가 결합을 3개밖에 안 하고 있어요. 탄소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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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밖에 결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합 4개의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3개만 했다는 거는 한 개의 전자가 남는다. 요 한 개의 전자가 전기 전도성을 띠게 해준다. 요게 이제 자유전자처럼 전기전도성을 띠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이 매우 뛰어나고요. 요 그래핀 층 하나는 되게 얇아요. 어마어마하게 얇기 때문에 빛도 투과시킬 수 있고, 다만 이렇게 이제 탄소끼리 이렇게 3개씩 결합하고 있는 요 탄소 결합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강도, 그러니까 같은 두께의 철 대비 그래핀을 이제 돌돌 말아서 이제 우리가 탄소 나노 튜브를 만드는데, 탄소 나노 튜브를 엮어서 우리가 이제 같은 두께의 철하고 강도를 비교를 하면 1000배 이상 차이 난다라는 얘기가 보통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핀의 강도가 철에 비해서 강도가 1000배 정도씩 막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강도가 높다라는 거고, 다만 아주 얇기 때문에 휘거나 구부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래핀을 돌돌 말아서 이제 튜브 형태로 만든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것도 우리가 이용을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그래핀을 이용하면 이제 아까 그 전기전도성을 이용하잖아요. 전기전도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려고 이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10년 전에도 그래핀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상용화 안 된 거 보면, 그리고 선생님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쉽지는 않다는 정보들이 좀 있었어요. 반도체로 만드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정보들이 좀 있어서 현재는 좀 되게 많이 좀 죽은 상태, 연구가 좀 많이 죽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연구는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되게 쉽게 얻어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핀 쉽게 잔이 얻어낼 수도 있고, 되게 가볍고 적은 양으로도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반도체하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제 계산이 되다 보니까 기기의 소형화에 이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빛의 투과성을 이용해서 이제 디스플레이에도 쓰기도 하고요. 태양전지나 연료전지 성능 개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쓰고, 콘택트 렌즈에다가 이제 뭐 심어서 우리가 이제 눈 앞에서 바로 이제 우리 시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만드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뭐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대량 생산 꽤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다만 전기적인 성질을 변화시키는 데는 쉽지 않다.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어떤 걸 도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을 도핑하느냐에 따라서 P형이냐 N형이냐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그래핀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탄소 나노튜브는 그래핀을 이제 원통형으로 말아 놓은 거고, 구리보다 열을 잘 전달하며 전기 전도도 매우 좋고요, 가볍고 강도가 매우 뛰어나다. 이런 거 봐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체 모방도 있는데, 생체 모방은 되게 유명한 게 이제 벨크로 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합이나 이제 같은 이제 홍합 같은 어패류에서 나오는 이제 물질 중에 이제 접착제, 물에도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게 있어요. 벨크로 테이프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찍찍이에요. 찍찍이 이렇게 이용한다. 이런 이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도 있고, 그거 이제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우리 봤고요. 복습 잘 하시고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그리고 궁금한 점 더 있으면 질문하고요. 책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니까 책도 같이 잘 보면서 복습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